안녕하십니까, 이유진입니다. 인도 신동 아난드 예언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전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예언이 맞아떨어져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아난드는 9월 13일 이후 목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갈 때 미확인 물체가 목성 표면에 부딪히면 이 시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12월 10일 이후 더욱 고조될 것이며 특히 전염병은 12월 이후에 더 큰 규모의 확산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아난드의 예언 얼마 후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침투했습니다. 이를 현재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홍콩 등 28개 국에서 오미크론 변종 확진자가 나와 세계 각국이 국경 봉쇄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아난드는 12월에 전염병을 확산, 국제 정세, 부동산, 축산업 변동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중국과 인도의 국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기후 변화, 특히 홍수 발생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난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자연으로부터 방위 무기를 공급받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질병에 대항할 수 있다고 제의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먹고 햇볕을 많이 쬐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3C 제품, 즉 컴퓨터, 통신, 가전제품 등의 과도한 사용을 줄여야 하며 스트레스를 적시에 방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2월 1일 스티브 사이먼 세계여자테니스협회 투어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중국 테니스 스타 펑사의 안전을 우려해 홍콩 대회를 포함한 중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양심 때문에 중국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테니스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중국 테니스 선수들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팬들에게 큰 충격이지만 WTA가 보편적 가치의 인권을 상업적 이익 위에 두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라며 만약 중공이 이래도 여전히 펑사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인권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WTA가 중국 대회를 대체할 대안을 고민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펑사의 사건을 두고 비교했을 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접근 방식은 더 많은 의혹과 지탄을 낳고 있습니다. 딕 파운드 IOC 선임위원은 화요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IOC 관리자들은 펑사이와 화상 대화를 나눈 뒤 펑사이의 상황은 좋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펑사이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중공 정부의 어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람을 쉽게 떠나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중 대부분이 추측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인권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펑사이를 보호해라, 중공의 탄압에 협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며 선수 보호를 위해 인권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탱바오 석자 교수는 미국의 소리에 이번 WTA의 선전은 국제올림픽위원회나 미국 NBA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며 이런 기관들은 중요한 시기에 큰 이슈가 발생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WTA는 펑사이 사태에서 역할이 매우 크고 긍정적이며 다른 기관들, 스포츠만이 아닌 다른 국제기구와 기업들의 롤 모델이 됐고 또한 큰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탱바오는 IOC가 올림픽 운동을 대표하며 올림픽 헌장을 준수해 인간의 존엄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IOC의 행태는 올림픽 헌장과 완전히 배치된다라고 말했습니다. WTA가 중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를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 이후 중공 언론은 WTA의 이러한 중단 결정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회 선전 방면에서 중공 매체인 황구시보 영문판과 푸시진 총편집장은 오히려 그들의 영문 트위터 계정에 WTA는 정치로 일관한다고 비판하였으며 또 펑사의 언론 자유를 박탈한다고 질책하여 많은 네티즌의 반발과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해외 네티즌은 이상하다, 펑사이가 웨이보에 장가오리 이야기를 했는데 왜 문제가 WTA에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중국식 언론 자유를 의미하는가, 중공은 이미 그녀를 검색 키워드에서 제거했다, 그녀가 안전할까?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웨이보도 그녀에 대해 언급해주세요.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홍콩 중문대 신문전파학원 조교인 롱만 씨도 후시진 형씨가 걱정되네. 누가 형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했나? 누가 당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당신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을 하게 했나? 라고 조롱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신문출판협회는 12월 1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미디어 창업자 리저윤과 홍콩 빙가일보 편집진이 올해 최고상인 자유황금펜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상식은 온라인에서 열리는 월드 뉴스 미디어 콩그레스에서 열립니다. 세계 편집인 포럼 워런 페르난데스 회장은 올해 자유황금펜상은 홍콩 신문 종사자들을 점점 더 제한에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도전을 부각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빙가일보 출판인들은 감금되고 편집장과 그의 동료들이 체포되어 편집실이 폐쇄됐고 신문도 폐간됐습니다. 세계신문출판협회는 빙가일보에 2021년 자유황금펜상을 수여하며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는 것을 대접해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저잉이 창간한 빙가일보는 홍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국어 신문 중 하나로 발행 부수가 8만 6천 부에 이릅니다. 빙가일보는 1989년 민주화운동 공개 지지부터 2014년 우산운동, 2019년 범죄인 인도법 조례 개정 반대 운동 지원까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산이 동결돼 지난 6월 24일을 마지막으로 폐간됐습니다. 소년 시절 광둥에서 홍콩으로 미립국한 리저잉은 1990년 원미디어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신문 잡지에서 TV 네트워크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홍콩 중문대학의 2019년 미디어 공신력 조사에서 빙가일보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상자로 나선 리저잉의 아들 세바스티앙 라이는 빙가일보의 폐간과 함께 홍콩의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 계속됐다며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은 한때 여러 국제 언론사의 아시아 프레스 센터 및 본부였지만 언론의 자유도는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의 홍콩 통제가 강화되면서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21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홍콩을 80위로 선정하며 베이징의 국가보안법이 언론인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